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음 법칙과 기초 회화 그리고 동사 변화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폴란드 알파벳과 발음 처음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한국어로는 지읒이면 충분한 그 지읒으로 표기되면 충분한 발음들을 폴란드어로는 즈, 지, 지 이렇게 뭐 데젯, 에셋 에르젯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화시켜서 표시되는 이런 발음들 새롭고 좀 낯서셨죠. 하지만 폴란드어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시고 낯서시더라도 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음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발음 법칙들을 추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발음 법칙 간단하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 동사 변화, 본격적으로 폴란드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동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동사가 어떻게 생겼고 동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회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첫 만남, 그리고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까지 기초적인 회화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이요. 발음 법칙부터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폴란드어는 쓰여진 그대로 읽으면 되는 언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알파벳을 다 쓰여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도요, 한글은 쓰여진 그대로 읽긴 하죠. 그렇지만 일부 뭐 여러 가지 단어들, 뭐 난로 같은 것들, 난로라고 안 읽고 난로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물 할 때 국물이라고 안 읽고 콩물이라고 읽잖아요. 이런 것들이 폴란드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이 법칙들을 알아두시게 되면은 폴란드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법칙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법칙들을 아시려면은 먼저 유성음, 무성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유성음, 무성음. 좀 말로 들으면 어렵긴 한데요. 유성음 하면 말 그대로 유, 소리가 있는 음. 무성음 하면 무성음, 소리가 없는 음이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대를 올리는 올리지 않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표에 유성음, 무성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폴란드어 발음, 알파벳 배우시면서 이 발음들 배워보셨을 텐데, 복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더 보시면요. 유성음은요, 거든요. 첫 번째 유성은 같은 곳에서 소리는 나는데 소리가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손을 대보시고 두 개 같이 발음하시면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 무,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유성음 브, 브 하고 무성음 차이 느껴지시나요? 또 유성음은 느, 무성음 차이 느껴지실 거예요. 나머지 것도 천천히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셨던 발음들, 대젯, 뭐 이런 발음들 있잖아요. 이것도 유성음, 무성음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좀 차이를 아시면 좀 더 소리를 이해하시는데 발음을 구분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즈, 즈 하고요. 츠, 츠 하고요. 유성음 지, 지 하고 무성음 치, 치.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유성음 그, 무성음 크, 유성음 하고요. 무성음 유성음 지, 무성음 시, 유성음 르, 무성음 쉬, 마지막 유성음은요. 르, 무성음 취.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같은 곳에서 소리는 나는데 성대가 울리는 울리지 않는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표를 다 외우고 유성음이 뭔지, 무성음이 뭔지 다 구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요.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에 있는 유성음, 무성음이 서로 소리를 낼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첫 번째, 네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단어 끝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 무성음화 된다라는 법칙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단어 끝에 첫 번째 법칙은 단어 끝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 이게 무성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클랩이라는 빵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클랩을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클랩이라고 안 했어요. 클랩이라고 발음했거든요. 그거는 무라는 유성음 무를요. 무성음 프로 바꿔서 발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랩이라고 발음한 거거든요. 단어 끝에 유성음 무가 오면은요. 클랩이라고 끝에 무성음 발음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예를 또 보시면요. 라스. 제가 라즈라고 안 하고요. 라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운 대로 발음하시면 라스라고 안 하시고 라즈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라스라고 했던 거는 단어 끝에 즈, 유성음이죠. 유성음이 왔기 때문에 유성음을 무성음화 시켜서 라스라고 발음하시면 된다는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카스, 금지라는 뜻의 단어도요. 똑같이 끝까지 유성음 발음 안 하고요. S, 무성음으로 발음해서 사카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스컹드, 제가 스컹드라고 안 하고요. 스컹드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서 왔니? 뭐 그거 어디서 났어? 라고 할 때 어디서라는 의문대명사인데요. 발음으로 해주고요. 스컹드라고 안 하고 스컹드라고 짧게 끝에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바꿔주는,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법칙도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법칙은요. 무성음 앞에 유성음이 올 경우 무성음화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치만 찬찬히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무성음 앞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요. 무성음화 돼요. 이게 바뀌어서요. 예를 보시면요. 푸터렉이라는 화요일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푸터렉을 푸터렉이라고 안 하고요. 푸터렉, 제가 F로 시작하게 발음했어요. 아까 짝이, 무의 짝이 라고 했죠. 이렇게 이 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의 짝, 그래서 푸터렉이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부드카도요. 보드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부드카라고 안 하고요. 유성음, 무성음 앞에 무성음, 드가 와서 부드카. 아까 드의 짝인 트, 이걸로 바꿔줘서 부드카.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잡카인데요. 작은 개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잡카. 부도 아까 유성음이라 그랬죠. 첫 번째 유성음. 이 유성음을요. 짝꿍인 푸로 바꿔서 잡카.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잡카가 아니라요. 이게 두 번째 법칙이고요. 세 번째 법칙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무성음 뒤에 유성음이 올 경우 무성음화 된다. 또 말로 하니까 어렵죠? 무성음 뒤에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 무성음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음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걸로 통일을 시켜준다는 거를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법칙
법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발음을 하다 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유성음, 무성음 같이 발음하면 아, 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유성음으로 만들어버린, 무성음으로 같이 통일시켜버린, 이렇게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발음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정말 제가 가르쳐드리는 원래 발음해야 하는 발음처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법칙이라고 해서 좀 거부감이 들고 아무래도 외우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듣고 넘겼어요. 근데 자꾸 폴란드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칙이라고 생각해서 아, 무성음 이 소리도 아직 구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꾸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법칙 세 번째 계속 이어가면요. 셰프라샴. 이거는 미안합니다라는 여러분들 많이 앞으로 쓰시게 될 표현인데요. 셰프라샴. 제가 말할 때 셰프라샴이라고 안 했어요. 셰프라샴이라고 했거든요. 프. 무성음이랑요. 뢰. 유성음이랑요. 만나면요. 같이 똑같이 무성음화 시켜줘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셰프라샴. 셰프라샴. 이렇게 같이 무성음화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투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무이라고 유성음, 무성음 같이 충돌시켜서 소리 내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무성음화 시켜버려서 트무이 이렇게 발음하고요. 취,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뜻의 취도요. 뭐 취라고 어렵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읽지 않고 취 이렇게 무성음화 시켜서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쉐소 의자라는 뜻의 단어도요. 그제스워라고 하면은 셰프라샴처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스워 이렇게 다 무성음화 시켜서 발음하는 것이 세 번째 법칙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요. 사실 거의 동일해요. 다 쉽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유성음 앞에 무성음이 올 경우 유성음화 된다. 아까는 다 무성음화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유성음 앞에 무성음이 올 경우에는요. 다 유성음화 시켜버려요. 아까는 무성음화만 시켰는데 이번에는 유성음으로 통일시키는 게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리즈바라고 안 하고요. 이 발음을요. 리즈바 이렇게 다 유성음화 시켜버립니다. 프로시바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시바라고 안 하고요. 프로시바라고 다 유성음화 시켜버립니다. 시의 짝꿍 지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발음 법칙 배워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법칙을 위한 법칙으로 무작정 외우려고 들면은 얼매이려고 들면은 사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듣고 하다 보면 체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아 이렇게 쓰였는데 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폴란드인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폴란드어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알파벳이랑 발음도 이제 배워보셨겠다. 아까까지 발음 법칙 다 배워보셨잖아요. 이제 동사, 본격적으로 폴란드어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동사가 사실 언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배우실 건데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폴란드어 동사는 사전을 찾았을 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동사 기본형. 동사 기본형은요, 일반적으로 치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가지다라는 미에치 동사. 이 동사 끝에 치로 끝나죠. 뭐, 이따 또 예시로 들 동사긴 한데, 나지바치에, 뭐,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도 치로 끝납니다.
물론 변화를 하긴 하지만요. 기본형은 일단 이렇게 치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한다는 건데요. 동사 형태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어때요? 우리나라 말 이야기할 때 나는 잔다, 너도 잔다, 우리 잔다, 뭐 강아지도 잔다, 개도 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동사 형태를 쓰되 주어만 변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요. 폴란드 말은요, 그 주어에 따라서 모든 동사의 형태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사실 친구가 창밖 보면서 달린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달려? 라고 묻잖아요. 근데 폴란드 말은 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때 대충 누가 달리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에 대한 정보가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 안에 주어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 자체에 주어가 나인지 너인지 그 사람인지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폴란드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동사 변화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사가 계속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할 때 모르는 동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동사를 들으면은, 이게 너를 말하는 건지, 이게 주어가 우리를 말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그 동사를 보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주어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폴란드어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예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어 동사, 현재형 변화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동사 기본형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에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치에로 끝나죠. 그래서 beach 동사, 무엇무엇이다. 비동사랑 똑같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무엇무엇이다의 뜻의 비치 동사, 미에치, 가지다. 이름 불리다 라는 뜻의 동사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동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 제가 두 번째 특징으로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동사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볼게요. 비치 동사는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무엇무엇이다는 기본적인 동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형태가 좀 많이 변화하는데요. 이 변화하는 거는 불규칙 동사라 그런 거지. 웬만하면 사실은 다 비슷하게 변화를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니까. 예스템, 나는 무엇무엇이다는 예스템이고요. 너는 무엇무엇이다는 예스테시. 그리고 그 사람, 그녀, 그것은 무엇무엇이다는 예스트예요. 그래서 이 비치 동사가 변화하는 거 보셨고요. 두 번째, 미에치, 가지다 동사는요. 나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맘. 너는 무엇무엇을 가지다는 마sh. 그 사람이 무엇무엇을 가지다는 마. 세 번째 동사는요. 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찾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동사, 이름 불리다까지 볼게요. 내 이름은 무엇무엇이다는 나지밤쉥. 너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다는 나지바쉥. 그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다는 나지바쉥이에요. 제가 세 번째 동사의 특징으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턴,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대략적으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M, M, M. 나는 1인칭을 이야기할 때는 동사 변화가 끝에 M이 붙었어요. 그리고 너를 이야기할 때는 나 아니면 가 붙었죠. 이 공통점 찾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변화형 어미가 없어지는 형태로 3인칭이 나와요. 그래서 3인칭 변화는요. 나지바도요. 나지밤, 나지바시, 나지밤쉥, 나지바쉥, 나지바쉥 아무것도 안 붙는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존재를 해서 대충 M이 끝에 오면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를 주어로 하는 동사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폴란드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특징을 보셨으면요. 이 동사의 특징을 바탕으로 오늘 기본 회화를 배울 거거든요. 기본 회화,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배운다고 했는데요. 어떤지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 말 처음 배울 때 안녕하세요 배우잖아요. 외국인들. 그것처럼 폴란드어도 진더브리 안녕하세요예요. 이게 오전, 오후에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안녕하세요인데 지엔이 낮, 뭐, 일, 몇, 뭐, 며칠 할 때 그 이 지엔이라는 동사, 명사고요. 너브리가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진더브리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디 가셨을 때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이랑 아니면 뭐 친구한테도 쓸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존댓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한테도 쓰실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진더브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억양 배우셨잖아요. 뒤에서 두 번째라고 진더브리라고 그냥 억양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진더브리, 진더브리.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폴란드어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브리 비에츠르예요. 이거는 밤에 하는 표현인데요. 밤에 더브리 좋은 똑같은 형용사죠. 비에츠르는요,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밤에 쓰는 더브리 비에츠르 하면은 밤에 어디 갔을 때 서로 인사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더브리 비에츠르, 더브리 비에츠르. 이것도 역시 억양이 더블이 위에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일반적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더블이 위에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체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안녕, 우리나라 말로 진짜 말 그대로 안녕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우리나라 말로 안녕 뭐 하잖아요. 친구들이 안녕 잘 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폴란드어도 만날 때도 안녕, 체스트. 뭐 헤어질 때도 안녕 하잖아요. 체스트.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 해보시면요. chest, chest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만날 때 인사 배우셨으니까요. 헤어질 때 인사 배우셔야 되잖아요. 헤어질 때 인사는요. 너 비제냐? 라는 게 있어요. 너 비제냐? 이거는요.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너저바체냐? 너저바체냐? 이 표현도 있어요. 거의 같은 표현이긴 한데요. 조금 더 비제냐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비제냐, 미제냐는요. 사실 조바체냐도 그렇고요. 보다라는 동사, 비제츠, 조바치츠 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사실 기본 회화니까 이것저것 다 분석해서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알파벳 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사실 도비제냐는요. 여러분들 폴란드 혹시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단어거든요. 뭐 어디 나갈 때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헤어질 때 인사, 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뭐 직장 상사한테 다 무난하게 다 쓰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해볼까요? 너 미제냐? 너 미제냐? 밑에는요? 너저바체냐? 너저바체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노브라노츠인데요. 노브라노츠는요. 밤에 굿나잇이에요. 말 그대로. 노브라 아까 도브리 진더브리 할 때 그 도브리거든요. 좋은이라는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노츠는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브라노츠 하면은 굿나잇인데 뭐 잘 자라는 뜻도 되고요. 헤어질 때 여러분들 밤에 친구들끼리 헤어질 때 잘 가, 잘 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노브라노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때 표현도 배워봤고요. 조금 추가로 헤어질 때 표현을 더 알아보자면요. 나라제라는 게 있어요. 나라제는요, 여러분들 헤어질 때 한국말로도 뭐 다음에 봐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라제, 나라제, 나라제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유트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유트라는
내일 봐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유투로가 내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내일이라서요. 내일 봐 해서 여러분들 뭐 학교나 직장에서 내일 봐라고 인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유트라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금요일 날 퇴근하시면서 너 유트라 하시면 폴란드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내일 봐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cześć 아까 배운 표현이죠. 헤어질 때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헤어질 때 표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기본 인사 말고 여러분들 처음 폴란드인들 만났을 때 폴란드인들 어떻게 인사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인사 표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인들 만났을 때 아까 안녕하세요 했던 것처럼 뭐 진더브리라고 처음에 가볍게 인사한 다음에요. 보통 뭐 악수하면서요. 본인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스템 아까 우리 비치 동사 변화형 배웠잖아요. 이거 1인칭 변화형 나는 무엇 무엇입니다. M 끝에 나오는 거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예스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더브리, 예스템, 빛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성 다 붙여도 되고 이름만 붙여도 되고 간혹가다는 그냥 악수하시면서 진더브리, 빛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폴란드인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라는 거. 본인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진더브리, 예스템, 빛나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났을 때 첫 소개 인사했으니까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 한번 해주면 좀 센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요는 미워미 포스나츠예요. 미워미 포스나츠, 미워미 포스나츠. 이거는요, 다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긴 한데, 사실 조금 쪼개서 보면 미워는 즐거운, 뭐 좋은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미는 나에게라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역격 표현이거든요. 나의 역격 표현이에요. 그리고 포스나치는 만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서 나에게 만나서 기뻐라는 직역을 하면 조금 웃긴 표현이 되는데 관용적으로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미워미 포스나치라고 쓰시면 되고요. 동일한 표현으로 미워미 제가 지금 여기 바꿔서 쓰긴 했는데 바르좀 미미워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미워미라고 하셔도 되고요. 바르조를 붙여서 바르조가 매우 대단히라는 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조미미워 하면은 대단히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미워미 퍼스나츠, 바르조미미워, 미워미라고 이야기하시면 모두 반갑다는 표현이 됩니다. 반가움에 인사를 해보셨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까지 아까 배운 나지바추행 동사 활용해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폴란드어는요. 잠깐 빤과 빤이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자면요. 폴란드어는 우리나라 말만큼 존댓말이 그렇게 엄격하게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럴 때는 상대방을 지칭할 때 너, 아까 띠라고 하는데요. 아까 나는 야고요. 너는 인칭대명사.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띠라고 해요. 근데 띠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처음 만난 사이에는 빤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빛나라고 부르는데 처음 만난 사이 혹은 뭐 비즈니스 미팅에서 뭐 만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폴란드인이 빠니 빛나라고 부르거든요. 저를 지칭할 때도 그렇게 지칭하고요. 이런 표현, 상대방을 높여주는 높임말이자 지칭하는 존칭의 표현인데요. 여자는 빠니, 남자는 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칭하는 말,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동사로 쓸 때는 동사를 이 빤빤이를 주어로 해서 동사를 쓸 때는 3인칭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뭐 나지바치 아까 썼잖아요. 기본형이 나지바치 시행이고 나지밤 시행이 1인칭, 나지바 시행이 2인칭, 그리고 나지바 시행이 3인칭이라고 했는데요. 빤빤이를 붙일 때는요. 나지바 시행,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빤빤이 붙일 때는 3인칭으로 나지바 시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시행 빤 나지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나지바시가 아니라 나지바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말은요. 아까 자연스럽게 나지바쉥 너 2인칭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뭐 친구들 학교에서 만난 사이라면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은 약식 나지바시, 약식 나지바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1인칭인 나지밤쉥 땡땡땡 뭐 이름 얘기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나지밤쉥 빛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 여기다가 붙여서 나지밤쉥 뭐 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현에 이어서 한 가지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약마빤나 임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임의행이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니? 당신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똑같이 주의할 점은 아까 미에치 가지다 동사에서 3인칭은 마, 2인칭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빤빤이 할 때는 3인칭 쓴다는 거. 아까 나지바쉥, 약쉥 빤이 나지바 했을 때처럼 약마시가 아니라 약마 빤이 나이미엥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약마 빤이나 이미에 하면은 여성분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양마시나 이미에, 양마시나 이미에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아까 미에치 가지다 동사의 1인칭형인 맘 붙여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 이름은 맘나 이미엔 빛나 맘나 이미엔 뒤에 뭐 이름 마르티나 맘나 이미엔 마르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답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오늘 동사 변화도 배워보셨고 발음 법칙 배워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회화 표현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동사 변화 배워보셨죠? 다음 시간에는 동사에 이어서요, 폴란드어 명사, 형용사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거 복습을 잘 하시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